서울대학교 의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의 선택입니다. 학창 시절 저는 문과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이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끝에 이공학과라는 지금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J캠퍼스라는 컴플렉스, 생각과는 다른 전공 수업들, 일방향적인 암기식 공부에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김태원 씨가 쓴 죽은 여자에게 보내는 구글러의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전역하는 날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모전에 도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정말 즐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적성을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대외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았어도 제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공학입니다. 제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다닌 학교를 포기하고 수능을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나도 학교 공부를 계속하기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아마 많은 대학생이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사회에서 자기가 대학교 때 전공했던 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진로 지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여대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이 한 2,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자기는 학교를 다니기가 싫대요.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꿈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이제 3월 다니고 2개월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의 꿈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전공은 간호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저희 친구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요. 국제기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호 활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국제기구 직원이 의료보호 활동을 하는데 의학적 지식까지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국제기구 어떤 직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절망을 하느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꿈이 뭐니? 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법대나 국제학교나 정치외교학과 가라고 말했겠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공이 이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설명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와도 내가 꿈이 있어도 전공 때문에 망설이는 이유는 그런 어떤 교육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꿀 때는 전공의 안목으로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중심으로 꿈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룰 때 나의 전공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친구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오늘 이 강의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꿈꾸는 방식을 바꾸면 전공이라는 것이 내 꿈과 너무 연결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입니다. 전공이라는 것은.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경영학과 전공해서 대학교면 좋겠다, 이런 창업하고까지 이렇게 연결을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아쉽거든요. 오히려 인문학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든 말씀하신 대로 그 전공이 오히려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전공이고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전공 이런 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메가스터디예요. 이렇게 M자가 메가스터디라서 사실 잘합니다. 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이라는 진로교육이 대학교 때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을 하는데 결국 전공 선택의 문제는 전공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대화해봤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좀 더 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연애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찌질한지 알게 되죠. 정말 내 바닥이 어딘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애를 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생 될 때까지 문제는 부모님이 다 해결해줘요. 우리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교육 전공 선택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문화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연애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 중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직업이 수도 많겠고 미국은 직업이 좀 상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차이가 왜 있냐고 하면 한국은 직업을 맞춰서 자기를 맞추고 미국은 자기에 맞춰서 직업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화하고 알고 사랑하는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공을 택했든 어떤 길을 택했든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